다시 보기 끊고.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세요. 어제 느낌이 안 좋아서 쉬었는데 괜히 쉬었어. 주력을 찍을 걸. 3개짜리가 없었는데 2개 반짜리 거의 다 들어왔네. 뭔가 좀 아쉽네요. 뭘 가든 먹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자꾸 듬성듬성했는 게 짜증나네. 축구도 이제 오늘 내일 하고 또 수요일 목요일 쉬나 그랬던 것 같은데 남은 이틀 잘 해봅시다. 별다른 뭐 소득은 없는데 지금 A매치 기간 동안 이틀 잘 해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첫 번째 아제르바이잔 대 슬로바키아. 계속 네이션스 리그만 오늘 분석할 거고, 이거 일단은 뭐 양 팀의 출발 자체가 극명합니다. 슬로바키아 2승 1무로 무패 행진, 지금 스웨덴하고 조1위 경쟁을 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님 3경기 전패예요. 3경기 동안 이제 실점이 무려 8골이나 쳐먹었고, 지난 경기 에스토니아전은 포메이션까지 바꿔 나왔는데도 4백을 앞선 경기 쓰다가 3백으로 바꿨는데도 수비 쪽에서 빅 미스가 나오면서 에스토니아 상대로도 3골을 먹고 패배를 했었는데, 뭔가 조금 상대가 에스토니아에서 좀 해볼만 했던 경기인데 그 경기마저 무너졌던 게 좀 많이 안 좋게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죠. 홈에서 어떻게든 승점을 따야 되는 부분과, 이게 사실 전력적으로는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슬로바키아가 훨씬 좋기는 해요.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가 그래도 슬로바키아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약체팀을 상대로 거의 완승을 거두긴 했거든요. 뭐 1대0, 2대0이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가 이제 뭐 물살 틈 없는 경기로 좀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 지난 스웨덴전의 홈 경기에서 좀 힘을 많이 쓰기는 했어요. 2대0으로 끌려갔던 경기를 다시 동점으로 돌렸고, 이후에도 공방전이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썼어서 그게 좀 변수인 것 같아. 이게 첫 경기였으면 슬로바키아가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았을 것 같은데, 아제르바이잔도 3연패이기 때문에 또 지난 경기 어쨌든 포메이션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좀 반등을 노렸던 만큼 오늘 또 이게, 그리고 또 뭐지, 홈발에 좀 있거든요 아제르바이잔이. 여기 그 팀 이름 기억 안 나네. 아제르바이잔 유럽 대항전 자주 나오는 팀이 있는데 이번에 토트넘이랑 붙었던 팀. 어쨌든 홈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사이드로 보지만 무엠모로 틀겠습니다. 무엠모로 틀고, 이게 슬로가 잡는 그림에 있어서는 다득점의 그림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의 지금까지의 문제는 어쨌든 수비거든요. 이게 지난 경기도 어쨌든 개선이 안 됐었고 좀 애매하기는 해요. 조금 개선이, 상대가 에스토니아다 보니까 좀 개선이 된 듯도 보였는데 수비진에서 빅미스가 나와버려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보이나, 수비진에서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슬로우 승 쪽으로, 슬로우 사이드로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포인트와, 아제르바이잔 원정이 쫄리면 이제 뭐 그냥 무승부 찍고 치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슬롯 쪽 보시는 분들은 뭐 햄무나 오바 쪽 일반승 배당 메리트가 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을만하진 않기 때문에 요 정도 보고요. 넘어가고, 두 번째 조지아 대 알바니아. 동유럽끼리 매치인데 기본적으로 동유럽끼리 붙으면 홈발이 조금 많이 받습니다. 옛날 그 소련 그 근방에 있는 애들끼리 붙으면 홈발이 좀 센데, 오늘 조지아가 일단은 미드필더 쪽에 가장 핵심 자원인, 이름이 너무 어려서 헷갈리네, 코초라 슈빌리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이번 대회 2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빠지고, 조지아가 직전 경기 우크라이나전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기는 했어요. 물론 뭐 비등비등하게 갔던 사이즈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무기력했던 경기와 상대 골키퍼 선방에 완벽하게 좀 막히면서 패배를 했었던 부분이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도 지난 유로 예선 때는 사실 꽤나 매서운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네이션스 리그는 최근에는 흐름 자체가 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뭐 지난 경기도 체코한테 2대0으로 완패를 했고, 그전에도 홈에서 뭐
오늘 경기 상대인 조지아한테 좀 패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조지아가 공백이 있고 직전 경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전방에서의 지금 조지아 같은 경우도 측면 쪽 공격이나 이런 애들 조합 관련해가지고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조금 이선틱한 측면 자원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좀 직선적인 자원을 배치하거나 거기서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조지아 승의 언더 쪽으로 보는데 알바니아가 지금 당장에 좀 득점력이 좀 떨어졌던 부분 제가 그 유로 본선 올라갔을 때도 알바니아가 좀 후루꾸골이 좀 들어갔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당장에 최근에는 그런 것도 좀 안 들어가면서 어려움에 처있는 부분이라 요거 약간 1대0 사이즈 봅니다. 1대0 정도 조지아. 1대0 조지아. 조지아 같은 경우도 지금 조율이가 가능한 상황에서 오면서 잡으려고 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득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쫄리면 언더로 찍어야 되는데 저는 뭐 햄무도 괜찮은 것 같고 승은 조금 왜 이렇게 쫄리냐? 직전 경기를 봐서 그런가? 우크라이나에서는 졸전이었어가지고 어쨌든 1대0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이탈리아 대 이스라엘. 요거는 사실 지난 경기 이탈리아가 저기 벨기에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캤는데 이거 솔직히 퇴장 아니었으면은 이탈리아가 대승을 거뒀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뭐 그 감독이 바뀐 이후로 이탈리아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리냐가 조금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예상 라인업 봤을 때 디마르코나 이런 핵심 자원 정도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나마 지난 경기 퇴장당한 이제 로렌조 펠레그린 정도 빠지는 부분이고 나머지 애들은 아무래도 지난 경기 무승부를 켰기 때문에 거의 풀라인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스라엘 당장에 뭐 사실 축구에 그렇게 얘는 뭐 축구할 때가 아니죠 사실. 지금 뭐 다른 외쪽으로 나라가 너무 위험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마인승으로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1만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2만승까지도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아니요 2배까지는 A매치는 웬만하면 안 올리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왜냐면 전력 분석이 잘 안 돼가지고 A매치는 금액 올리지 마세요. 오히려 안 가시는 분도 안 가시는 형님들도 계셔요. A매치. 아이슬란드 대 튀르키예. 이 매치는 일단은 지난 경기는 아이슬란드가 홈에서 웨일즈랑 물을 캤고 튀르키예는 진짜 골 찬스가 그렇게 많았는데 다 놓치고 간신히 1대0으로 막판에 박아가지고 좀 막판이 아니지 중간쯤 박았지 어쨌든 좀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은 아이슬란드 홈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입니다. 워낙 춥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추운 빨이 있어요. 평균 기온이 지금 영상 4도인가 5도 막 이래. 튀르키예 같은 경우 10몇 도 우리랑 뭐 크게 다를 거 없는 부분인데 아이슬란드가 지금 뭐 거의 뭐 체감온도 뭐 영하까지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정팀들이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고 지난 경기도 웨일즈가 2대0으로 앞서가다가 마지막에 2골 뭐 자책골 포함해가지고 헌납하면서 2대2 무승부를 캤죠. 확실히 홈빨이 있는 부분이고 기록적으로도 아이슬란드가 홈에서 튀르키예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90년대 이후로 튀르키예한테 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2019년 2대1 승리, 2016년 2대1 승리, 2014년 3대0 승리, 95년 0대0 무승부, 91년 5대1 승리.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홈에서. 한 번도. 근데 이게 홈인가? 유로 예선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홈인지 유로 그 개최국 거기서 한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애매하긴 하네. 홈이 아닐 수도 있겠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기록적으로 그 전에 뭐 평가전도 있긴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 요거 일단은 튀르키예 공격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아이슬란드도 지난 웨일즈전의 수비 쪽에서의 뭐 그런 강한 모습들은 사실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웨일즈가 슛을 많이 못 때려서 그렇지 완벽한 찬스들은 좀 많았어요.
튀르키의 화력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당연히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홈에서 어쨌든 몰아치는 부분은 아이슬란드가 좀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슬란드 자체도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다득점을 먼저 보고, 승패는 프란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아리까리한데 기록적으로 어쨌든 간에 상당히 고전했던 부분은 맞으니까, 그리고 홈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바를 먼저 보고 승패로 갈 거면은 굳이 보면 프렌 요런 사이즈로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대 프랑스, 요거는 언더 봅니다. 언더. 벨기에도 어쨌든 간에 지난 이탈리아전에 이탈리아가 퇴장당하기 전까지 사실 공격 쪽에서 별다른 찬스를 많이 만들지 못했었고, 프랑스는 그냥 대충해요. 이 항상 네이션스 리그는 프랑스가 열심히 안 하고, 더군다나 지난 이스라엘전 포함해가지고 두 번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뭐 지난 경기 이스라엘전은 막판에 골이 연달아 들어가면서 뭐 시원하게 4대1 승리를 거뒀다 한들, 요거는 서로 그냥 별로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냥 공 돌리면서 서로 다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몸 관리하면서 예의 차리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뭐 한 골 싸움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한 골 싸움에서는 프랑스가 유리합니다. 벨기에가 어쨌든 간에 뭐 데브라이너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나나까지도 없잖아요. 전체적인 밸런스나 뭐 이런 것들이 아쉽거든요. 그나마 이제 공격에서 뭐 개인기가 좋은 도쿠 이런 애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글쎄요, 프랑스의 수비가 지난 경기는 물론 실수로 이스라엘한테 골을 먹긴 했지만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프랑스 승부 사이즈 뭐 무앤무 찍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런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구수 형님 보내드릴게요. 독일 네덜란드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오바 보고 치우겠습니다. 오바가 기준점이 3.5라서 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뭐 하베르츠나 저기 무시할 얘네들도 좀 빠져있기 때문에 굳이 보면 오바? 굳이 보면 어쨌든 네덜란드도 반다이크가 지난 경기 저 헝가리전에 퇴장당해서 못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오바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바. 그리고 에스토니아 대 이제 스웨덴, 이 경기는 그냥 둘 중에 하나 가는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스웨덴이 어쨌든 뭐 제가 계속 스웨덴 경기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양악은 좀 하거든요. 직전 경기 슬로바키아 상대로는 2대2로 2대0으로 앞서다가 이제 연달아 골을 허용하면서 물을 캐긴 했습니다만 원래 화력이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직전 경기도 슬로바키아 상대로 원정에서 2골을 뽑아냈었고, 대신 이제 스웨덴이 수비가 안 좋은데 이게 에스토니아가 골을 박을 수도 있어요. 그게 쫄리면 사실 오바로 찍는 게 2.5니까 기준점이 괜찮은 부분인 거고, 스웨덴이 양악하는 능력을 믿으면은 뭐 마인슨이 괜찮은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바가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 근데 약간 둘 중에 골라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마인을 찍던 오바를 찍던 1대1이 나오면 그냥 뭐 약간 좀 이변인 느낌이죠. 사실 스웨덴이 그래도 화력이 있고 주도권을 에스토니아 상대로 확실히 쥐었을 때는 전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가 좀 걱정거리일 수 있겠고, 이게 스웨덴도 지금 뭐 이삭이라든가 이런 공격 자원들 좀 부상으로 빠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몇 명 로테 돌리면은 또 경기력이 쓰레기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좀 걱정되긴 한다. 막 베릴바 같은 애들 선발로 쓰면은 그 토트넘 못하는 놈 있잖아, 어린 놈. 좀 어지러울 수도 있긴 하다. 근데 그래도 에스토니아 상대면은 마인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웨일즈 대 이제 몬테네그로, 이 경기가 참 배당이 1.46? 이게 맞나 싶은데, 왜냐면 이게 일단은 브레난 존슨이 출전 정지로 오늘 못 나오거든요. 토트넘에서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좋은 브레난 존슨이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지난 경기 전반 끝나고 교체가 됐었고, 교체로 들어간 이제 그 입스위치 공격자원 이제 웨스번스가 상당히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공교롭게도 브레난 존슨이 빠지고 2골 쳐먹고 2대2 무승부를 캤었던 웨일즈고, 근데 이제 배당이 1.4대야. 이게 몬테네그로가
원래 이렇게까지 공을 못 차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기는 해요. 물론 직전 맞대결 몬테네그로가 홈에서 붙었을 때는 몬테네그로가 꽤나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맞이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골 결정력 차이로 이제 웨일즈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직전 경기 뭐 튀르키예저도 형편 없었고 솔직히 경기력 자체가 그 전에 뭐 아이슬란드 원정에서도 패배했었던 만큼 지금 일단 3연패 자판기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아리까리해. 브레난 존슨이 빠져도 2배당이라고 싶기는 해요. 그럼 나오면 대체 몇 배를 받아야 되는 거야? 몬테네그로가 그만큼 안 좋은데 어쨌든 웨일즈가 최근에 측면 수비 쪽에 네코 윌리엄스의 폼이 상당히 좋고 뭐 그리고 해리 윌슨 같은 뭐 앞선 자원들이 지금 공격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올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브레난 존슨 빠진 웨일즈 조금 뭐 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찍으라면 웨일즈를 찍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몬테네그로 사실 그렇게 위력적이다고 생각 안 하고 그나마 이제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베티치 그나마 1인분 해줄 때 그때야 뭐 좀 차긴 했는데 요베티치도 지금 너무 늙어가지고 힘을 쓰기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래도 웨일즈 승. 어노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난 9월 A매치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웨일즈가 벨라미 감독으로 바뀐 이후로 완전히 공격 축구로 좀 바뀌었다고. 지난 경기 아이슬란드전은 그 몇몇 주전 자원들의 공백. 참 오늘 그 아론 램지나 안파두 같은 주전 자원들도 빠집니다. 그래서 웨일즈가 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빠지기는 해요. 배당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배당 같은데 그만큼 몬테네그로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그런 공백 때문에 제가 오바가 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오바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격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오바 보겠습니다. 계속 웰즈 같은 경우 옛날에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 개정배를 봤는데 확실히 벨라미 감독이 들어오고부터는 좀 다득점스러운 경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옛날엔 거의 한 골 싸움이었는데 지난 경기도 오바, 지지난 경기도 오바. 그래서 오늘도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바로. 그리고 보스니아 대 헝가리 이 경기는 무승부무 볼게요. 무승부무 찍어볼 만한 경기고, 그러니까 헝가리가 뭐 지난 경기 네덜란드 상대로 비긴 거는 헝가리의 딱 색깔이죠. 원래 강팀 상대로 비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고, 뭐 거기다가 퇴장도 나오고 네덜란드가 결정력이 뭐 별로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약팀하고 왔을 때는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지난번에 홈에서 보스니아 상대로도 0대0 무승부를 캤었고 헝가리가 뭐 주도적인 경기 운영, 점유율도 6대4, 7대3 사이즈에 슈팅도 뭐 3배 가까이 많이 때렸는데도 결국에 골을 못 받고 물을 띄었어요. 오늘도 이제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글쎄요, 학사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헝가리 특유의 그런 스타일상 열심히 뛰는 팀이잖아요. 강팀하고 붙었을 때는 뭔가 좀 그게 잘 비벼줄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는 골 결정력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헝가리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무엠무가 좀 더 안전한 거, 무엠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승보다는. 그래서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